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.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. 오늘 팡팡뉴스 탐나는 전 혜택 축소, 핵심은 제로섬 게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내년부터 이 탐나는 전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고요? 맞아요. 사실은 이런 좀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이런 좀 추세가 전국적으로 제주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. 내년부터는 탐나는 전의 현장 할인 혜택이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. 이 탐나는 전 혜택을 쏠쏠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섭섭합니다. 그런데 이게 제주뿐만이 아니라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혜택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이게 표면적으로, 그러니까 제주도가 밝힌 내용만 보면은 일단 예산 문제라고 해요. 그러니까 기존의 할인 혜택을 계속 유지할 만큼의 예산이 없다,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말 예산 문제 때문일까?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을까? 오늘 좀 더 이렇게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이면에 정책의 문제는 없을까?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가장 좀 큰 핵심부터 본론부터 좀 짚자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. 그러니까 오늘은 편의상 그 지역화폐라고 말을 네. 할게요. 이 지역화폐가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렸다라는 건데 지역화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축된 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만 구입한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. 이 배경 지식을 잠깐 짚고 또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그러니까 지역화폐 도입 취지는 침체된 경기 회복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이제 이걸 김은혜 기자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.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예를 좀 들자면요. A라는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만들고 그 옆에 B라는 지역에는 지역화폐가 없다. 이렇게 예.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A라는 지역에 지역화폐가 있고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요 인접에 인근에 사는 B 지역 사람들은 뭔가 물건이 살 게 있으면 바로 할인받으러 A A로 지역 가겠죠. 그렇죠. 예.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겠죠. 그렇다면 그 광경을 만약에 B 지역의 시장이 계속 보고 있다, 목격을 했다. 이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?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비지역도 지역화폐를 만들어야죠. 그렇죠. 네. 사실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건데 일단 새롭게 지역화폐를 발행한 도시가 이제 있으면요. 그 인접 지역 도시 주변으로 이게 번집니다. 지역화폐 발행하는 예. 게. 그래서 계속 이제 커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규모 도시 수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왜냐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만 안 하면 손해니까 너도 나도 하게 되는. 그렇죠. 그래서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 안에서만 31곳 지역에서 다 별도의 그 지역화폐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경상북도는 23개의 지역화폐가 또 있습니다. 이렇게 각기 다른 지역화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지역에서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7개 지자체가 있잖아요, 시도가. 네. 그중에 하나의 지역화폐로만 통일된 지자체는요, 총 5군데밖에 없어요. 물론 제주도도 포함해서 제주도, 광주, 울산, 대구, 세종 이렇게 딱 5군데만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요. 17개 지자체 중에서 앞서 말씀하신 이 하나의 지역화폐로 통일된 5곳을 제외하고서는 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종류가 많은 거고요.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도 나도 지역화폐를 다 발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역화폐를 발행한 애초 목적,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렵다,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거에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의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을 받았다 하면은 그중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얼마큼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 우리 그 국민들의 소비액도 그런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역화폐를만 많이 만들어도 결국에는 총 소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총 소비액을 더 넘는 경제적 어떤 효과는 보기 어렵다. 그래서 소비 총량을 지자체별로 그냥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나눠 갖는 거. 그러니까 나눠 가지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. 너도 나도 네. 남의 걸 뺏어오는 거니까.
그런 현상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사실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지역 화폐 쓸 수 있는 한도가 매월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. 또 소비 촉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잖아요.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지역 좀 소상공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고요. 이게 얼핏 보면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. 만약에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. 우리 국민 그리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만약에 더 많다. 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.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? 그래도 장점을 볼 수가 있을까요? 아니, 지역 화폐 사용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고요? 그게 예. 이제 그런 좀 지적 그리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. 네. 관리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, 그 이해가 가시죠? 왜냐하면 예. 지역화폐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걸 이제 관리하는 주체도 필요하고 그렇죠. 또 어떤 시스템도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탐나는전 예를 들면은 탐나는전 앱을 만드는데 개발 비용, 그리고 서버 유지 비용, 그리고 지주 상품권을 또 발행하는 비용, 그리고 요거를 관리하는 인력 비용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2020년도 기준 발표로 이 중간 관리 업체,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관리하는 업체의 용역을 맡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2020년에 이 중간 관리 업체에다 준 비용만 전국적으로 1,800억 원이라고 합니다. 굉장하죠. 와, 그래서 이렇게 예. 지역화폐가 만약에 없으면은 1,800억 원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또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관리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 거예요. 전국에 이 많은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. 이 엄청난 예산만큼 사실 정책의 효과가 보여야 좋은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얼마나 되고 있나요? 이게 잘 되고 있다, 안 되고 있다 둘 다 의견이 있거든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렇죠.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네. 거라서 우선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이랑 21년 1월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. 내용 보면 모든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10% 할인된 가격에서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네.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 효과로 남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리비만 들고 정책 효과는 미비하다라는 말이고 또 이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일종의 보호 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런 또 판단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돌아가는 이득이나 소상공인이 뭐 더 발생하는 그 이익 대비 이걸 만들기 위한 비용들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말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경기도가 사실 지역화폐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예. 단체죠. 그래서 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또 자료는 네. 또 긍정적입니다. 보면은 2021년 12월에 보고서를 보면요, 지역화폐 도입은 소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그렇죠.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. 이렇게 밝히고 있고, 그리고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이제 서울이랑 인접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서울에 소비자를 많이 빼앗겨요. 다 서울로 가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지역화폐로 경기도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렇죠. 소비자를 묶어놓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이익이 많다.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냐 아니면 예산 낭비냐 이렇게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좀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? 그래서 이제 사실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제 계속 나왔던 목소리가 낙후된 지역 혹은 좀 소외된 지역만 이 정책을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. 이런 지적이 애초에 좀 우려가 나왔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미 지금 다 시행이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없고,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,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해서 사실 좀 현실적인 대책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, 그리고 이게 그 법률,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게 2020년에 제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3년 정도가 좀 넘은 그런 상태인데, 이 사업의 어떤 실질적인 지금 평가 이런 거는 좀 아마 5년 정도 이제 안에 보통
평가가 되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치인분들도 좀 이런 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방안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일단 제주는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무슨 뭐 더 좋은 걸 사겠다고 입지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좀 더 활용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보고요. 누구나 만족할 만한 그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겠죠. 하지만 더 나은 정책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탐나는 전 지역화폐에 앞으로도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김은혜 기자 고맙습니다.